정치적이거나 매우 감정적이거나 그렇게 보통 해석들 하는데, 근데 어느 쪽으로도 저는 타겟과 목적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기관이어서 우리 흔히 알듯이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막 터는 그런 압수수색은 진행이 안 돼요. 이미 제출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나. 저는 이 극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타겟과 목적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하고자 해서 여기까지만 논평하겠는데, 정치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어느 쪽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현재까지 매우 극적인 상황이에요. 예. 앞으로도 더 연속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거기에 대한 논평은 좀 더 제가 추정을 해서 이런 이유인 것 같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열린 결말. 네. 자, 다음은요.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은 특별감찰반원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네. 이 다른 언론에서는 현 송부시장이라고 보도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이 나와서 좀 찾아봤더니 지금 보수 매체에서는 그 내용을 쏙 빼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송병기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울산시에서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예, 국장으로. 박맹우 현 의원이 울산시장 시절 삼선이죠. 거기서 삼선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죠? 네. 예. 박맹우 의원 시절에 박맹우 의원의 핵심으로 분류돼서 2014년에 김기현 전 수장이 부임했던가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마 2014년에 김기현 전 수장이 부임했을 때 한직으로 자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 울산 정과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아마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던 관련 첩보를 현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만약에 이분이 맞다면, 아직까지는 보도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맞다면 전신이 열당을 제보한 것이 아닐까, 혹은 그건 청와대 제보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관계는 대략 여기까지 정도 보도가 된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은, 그러면 전혀 사실무근을 수사하라고 했단 말이냐, 이것도 핵심이죠.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위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첩보가 무혐의가 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경찰들은 그 무혐의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죠. 검찰에서는 어제 지금까지 진척에서 가장 자세한 고래고기 사건은 그렇게 고기를 돌려주는 게 맞았다고 하는 입장을 냈어요. 처음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그러면 검경이 서로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비해 검경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 사건과 함께 이걸 다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은 프레임이 소위 하명했냐 안 했냐로만 국한돼 있는데, 실제 비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어디 갔냐 이거죠. 자, 이 사건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그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꽤 길게 밝혔는데 가정노조회가 검찰이 이렇게 밝혔고 경찰은 그러면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입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의 인재 영입 1호였지만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영입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한국당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공천을 할 건가 보군요. 예. 어쨌든 단신인데 워낙 화제가 됐던 거라 입당 신청을 했군요. 자, 다음은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서만 김민식 군 이름 따서 만든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그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만식이법인가 뭐 삼식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이름에 대해서 약간 말실수라고 하기엔 조금 의문이 드는 표현들이 나오고 관심이 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법안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말들이겠죠. 이민식이법은 어쨌든 그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또 지나가는 뉴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다음은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어제 한국을 방문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어제는 장관과 만났고 오늘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니까 내일 저희가 따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 나왔던 디즈니 배급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속 왜 국내 파트는 대상에서 빠졌냐라고 물었었는데 국내 파트는 없는 거죠, 그죠? 고발 대상에서. 네, 현재까지 뭐 연락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고발 주체가 있잖아요, 시민단체. 거기다 한번 물어봐 주시죠.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원래 이게 스크린 독과점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헐리우드가 이 디즈니처럼 직배를 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90년대에 한 거니까. 근데 직배사가 스크린을 독과점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 헐리우드 직배사에 대한 비판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극장, 배급, 투자 통으로 다 하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하청구조처럼 변했다. 이게 최근에 비판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배사하고 국내 수직 계열화된 대기업의 극장 플러스 배급 투자가 한 통으로 만들어진 그 구조가 만나서 이렇게 영화 하나가 극장을 완전 휩쓸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영화를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 다양성이 훼손됐다 이런 문제 제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내 파트에 대한 문제 제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대책 관련해서는 또는 이 분석에 관해서는 정지영 감독이 전문가입니다. 예. 본인 블랙머니도 이번에 이제 겨울왕국 때문에 300만 가긴 그런 것 같고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취재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 이 맥락에서 제가 계속 연속으로 여쭤보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디즈니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디즈니가 왜 슈퍼히어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과 DC 코믹스 다 사버렸잖아요. 픽사도 워너도 사고 초대형 공룡이 등장해서 국내에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제작, 유통, 극장 이 구조가 만나니까 누구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뭐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전 전문가는 아니고 정재윤 감독, 우상호 의원을 인터뷰해서 내일 다시 얘기 나누고 그러죠. 계속 여쭤본 취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역시 단독 취재한 평판 뉴스에 관해서는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뭐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서 자꾸 예고하는 거예요. 자,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큰 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자잘하게 유민희 기자가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재미난 뉴스거든요. TBS의 유밀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후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한일 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하나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살리고 연로 한번 살리고 전기로 한 번 더 살리고 경제도 환경도 살리고 한국지역 난방공사 열로 한 번, 전기로 한 번. 에너지 살 틈 없이 두 번 살리는 열병합 발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은 올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줄입니다. 지역 난방, 지역 냉방, 전력, 청정식 재생에너지의 열병합 발전까지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승우야, 어디가? 우리 마을 공방에 목공 체험하러. 학교에서 마을로 우리 마을의 특별한 체험 더하기. 얘들아 들었어? 우리 마을 유명한 연극 배우가 반가우 연극 선생님이래. 마을에서 학교로 우리 마을의 생생한 배움 더하기.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서울 교육혁신. 2019년 서울이 교육 공동체가 됩니다. 학교와 마을의 행복한 콜라보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당뇨 고혈압을 언제든 상담하고 꾸준히 치료받기 위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접수하고 대기하고 3시간 걸렸다. 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상담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쌓고 그래서 가까운 의원이 좋습니다. 당뇨 고혈압 정말 관리를 잘하고 싶다면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친해지세요.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으로, 암 같은 큰 병은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이 캠페인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서울 도피스 제공 7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시속 10km 내외고요. 반대 금천 방면으로는 성산대교 남단부터 우목교 또 안양교에서 금천 사이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 시속 30-40km 정도고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서강대교 사이 시속 30-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기름램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피스 교통정보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표의 결정 폭풍이 있습니다. 당 해체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개혁과 쇄신을 촉구했던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네,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건 아니고 잘리신 거죠? 저는 스스로 물러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부터 드린 이유는 이제 훨씬 덜 바쁘실 테니까 가끔 유승용 원장이 좀 출연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약속하신 거고요. 맞죠? 네네. 더 의논드리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 복귀 첫 결정이 당직자 일괄 사퇴를 받고 쇄신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기대들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는 의원님을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쫓아낸 게 사실상 전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후속 인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물러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치자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하신 거죠. 예. 네, 뭐 평가는 뭐 그 각자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평가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자 일괄 사퇴를 받고 새로 임명한 분들이 이것은 쇄신이라 할 만한가?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거를 제외하고도 쇄신이라 할 만합니까 그럼? 진정한 쇄신의 방법은 제가 불출마 회견 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전원 불출마와 당 해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 가야지 쇄신이라 할 만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 해체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재통합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혁신, 개혁 그리고 지금 뭐 변형 모임뿐만 아니라 보수체 세력이 다 함께 새로 모이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려면 그 정도로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의원님을 비롯해서 쇄신파로 불리기도 하고 복당파로 불리는 분들이 생각하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쇄신파, 복당파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행동을 하고 해야 무슨 파라고 불리울 수 있을 것인데 현재는 뭐 그런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서요. 뭐 그거는 여기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무슨 파로